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I-GL 지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돼지대학교 유튜브학과 쩝쩝 박사과정 이사학번 멸치가 되고 싶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은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재미없는 부분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 오래 살고 다이어트 제대로 하려면 요거 꼭 알아야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GI-GL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라는 주제,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GL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 지수는 영어로 글리세믹 인덱스, 혈당 지수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혈당 상승 정도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기준은 포도당 50g, 체내에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을 100이라고 놓고, 어떤 식품, 그러니까 특정한 식품, 뭐 예를 들어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과일, 야채, 모든, 그러니까 그 식품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50%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한 정도를 포도당과 비교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죠.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 그리고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그러니까 그만큼 덜 혈당이 오른다, 그런 식품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특정 식품을 대상으로 GI 지수를 도표화한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 맨 왼쪽에 그레인 스타치, 그러니까 곡물이나 전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27, 그러니까 흡수가 정말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맨 밑에 보시면 뭐 화이트 브레드, 그러니까 하얀 식빵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포도당과 비슷한 그런 흡수율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낮은 식품군은 뭐 채소류들이 있겠네요. 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베지터블, 채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샐러리, 뭐 이런 애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을 50g 섭취했을 때 포도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참 천천히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GL 지수는 이제 혈당 부하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보정한 지표인데요. 이거는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아까 GI 지수가 탄수화물 50g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얀 식빵을 탄수화물 50g 섭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식빵은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뭐 50g 내외로만 섭취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호박 이런 거는 100g당 탄수화물이 뭐 한 3에서 5g 정도 들어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GI 지수에 따라서 섭취를 하려면 1kg를 먹어야 탄수화물 50g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 식품들마다 탄수화물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토대로 만든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GI 지수, GL 지수가 왜 중요하냐? 이건 도표를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도표가 이제 각각의 다른 GI 지수를 지닌 식품들을 먹었을 때 체내의 혈당 수치, 그리고 인슐린 수치의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고혈당 지수 식품, 그러니까 고 GI 식품을 나타낸 거고, 노란색은 중 GI, 그리고 초록색이 낮은 GI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과 인슐린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정말 빠르게 혈당이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섭취하기 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GI 지수가 점점 낮아질수록 혈당이 완만하게 변화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당뇨와 다이어트에 중요하냐? 아마 당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셨을 텐데, 다이어트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아까 GI 지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혈당 지수 식품을 섭취했을 때
70이 넘는, GI 지수가 70이 넘는 식품들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쭉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오히려 평시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평시보다 막 분비가 된 인슐린들이 막 혈당을 다 어디 치워버리니까 오히려 공복 혈당보다 더 낮은 상태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배고파진다. 낮은 GI를 가진 식품들을 주로 섭취해서 이런 일들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혈당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당뇨 환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이어트 하는데 탄수화물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방이 체내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되냐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방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케톤체로 변환해서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뭐 혈액 내에 축적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요 논리를 이용을 하죠. 지방산이 탄수화물이 없어야지 뭐 케톤으로 변해서 에너지로 쓰인다. 그게 바로 저탄고지식이고 맨날 오줌 소변 검사하면서 케톤 농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통풍이나 이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저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저탄고지 비슷한 거, 저는 저탄저지였어요. 그때 단백질만 먹으면서 운동을 하곤 했는데 그때 아침에 되게 발이 퉁퉁 부어서 막 압통, 그러니까 눌릴 때 아픈 그게 되게 심했고, 그래서 저탄고지는 조금 옳지 않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과정이죠. 오른쪽 과정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지방이 이렇게 연소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그때 이 회로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데,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탄수화물에서 공급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다이어트 할 때도 꼭 섭취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혈당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지 이제 공복감을 덜 느끼고 덜 배고프고,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에서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별 GI 지수 함량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물들의 GI 지수를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우선 백미가 72, 그리고 귀리랑 현미가 뭐 57, 56 이렇고요. 카무트는 이제 무슨 고대 곡물이라고 해서 뭐 40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귀리랑 현미예요. 왜냐? 이게 100g당 한 150원, 200원 안쪽이고, 카무트가 제가 찾아본 결과 100g당 500원 이렇거든요. 물론 카무트 드셔도 돼요. 근데 카무트 드시면 더 좋죠. 근데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귀리랑 현미를 우선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귀리 현미 뭐 3, 4kg에 한 8,000원, 9,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서 드셔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현미, 귀리 중에 뭘 먹을 거냐? 그래서 둘의 영양 정보를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해요.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입니다. 귀리 같은 경우에는 현미보다 단백질이 100g당 한 5g씩 5g 이상 더 들어있고요. 지질 같은 경우에도 한 3g 정도 더 들어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 대신에 탄수화물이 현미보다 현저히 적다. 그리고 현미는 이제 지질이 좀 적은 장점이 있고, 그래서 100g당 칼로리도 훨씬 낮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반반 섞어 먹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 귀리밥 취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 오늘은 귀리와 현미를 반반으로 섞어서 정말 맛있는 귀리 현미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주 이런 거 안 넣어도 물만 넣고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이렇게 세 줄 요약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